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백 사진의 컬러링을 통한 작업, 뭐랄까, 이 예전 사진에 컬러링을 입혀가지고 같은 시대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 색바랜 컬러 사진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 색을 한번 추출해낸다고 하나? 아무튼 이걸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상력을 약간 자극할 수 있는, 그리고 색감에 대한 공부도 좀 되고, 우리 CD 작업할 때도 색감이 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걸 먼저 선택해 봤어요. 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컨셉 아트나 포토샵 아트웍 작업이 있는데, 일단 요게 초보자들이 하기에 가장 재미있고, 왜냐하면 딱 눈앞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으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 건축 CG에도 도움이 되는 강좌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좀 약간 짧은 강좌가 되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한 번쯤은 다들 그 집에 옛날 사진들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어린 시절 그런 사진들 스캔해가지고 컬러로 복원해드리면 생일 때 이런 받으시면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마음에 드는 컬러 사진을 한 개 좀 다운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인물로, 간단하다고 말하면 또 그런데, 여하튼 인물 사진이 좀 손이 좀 약간 덜 가요. 그 외에 풍경까지 있으면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 일단 간단하다고 생각하시고 포토샵을 전혀 할 줄 모르시는 분도 오늘 천천히 따라오시면 분명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라소 툴, 그리고 저거 레이어 스타일, 그 두 개만 알아도 작업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뭐 몇 가지 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큰 획은 라소 툴로 따가지고 레이어 스타일로 색을 채운다, 요 두 가지거든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흑백 사진에 컬러링을 입힌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브러쉬로 칠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 정확한 영역을 잡아가지고 그 영역에 맞는 색을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초 강좌도 약간 겸해서 하는 겁니다. 기초 강좌 겸 숨 돌릴 겸 재미 겸 겸사겸사. 자, 라소 툴 단축키는 L입니다. L에서 Shift L을 누르면 라소 툴이 바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라소 툴은 자석 올가미 선택 툴이라고 하죠. 지금 L이 빠져 있죠. 요거는 제가 단축키에서 제외해 놓은 겁니다.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 선택 곡선과 직선 선택 곡선,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직선만 잘 써도 올킬입니다. 대신 찍어 가다가 Alt 키를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직선 선택 툴인데 어떻게 곡선이 지금 선택이 되고 있죠? 그죠? 이게 바로 Alt 키 누르면 되는 겁니다. 쭉 가시다가 곡선이다 싶으면은 Alt 키 누르고 이렇게 곡선으로 따고 넘어가고, 직선 나오면 직선으로 따고 가고. 자, 요 라소 툴로 딸 때 얼마나 잘 따느냐는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신경을 쓰냐 안 쓰냐 차이니까, 초보자분들은 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천천히 따면 됩니다. 일단 얼굴부터 따볼게요. 얼굴이라기보다는 피부톤이 들어가야 될 부분부터 이렇게 라소 툴로 지금 직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직선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상상을 해서 끄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승모근이죠. 승모근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직선, 곡선으로 쭉 따라가다가 또 직선. 자, 이 어디 부분까지가 외곽 라인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중간 톤을 찾아가시면 돼요. 흰색과 검은색 중간 톤. 자, 이렇게 톡톡 따주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따다가 이쯤에 와서는 이게 어디가 옷이고 어딘가 팔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럴 때는 키보드의 마이너스 키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축소가 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이 나오게 되고 작업 영역을 이동시킬 수가 있죠. 자, 확인했으면 다시 플러스 키로 확대해서 이게 팔이구나. 그래서 팔 부분을 디테일하게 따내려 갑니다. 자, 이게 라소 툴의 기본이고, 우리 건축 CG 할 때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 따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건물 렌더링의 유리 디테일 부분 따거나, 아니면 뭐 나무 음영 부분 정리할 때, 그럴 때 라소 툴로 선택을 하고
색감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 CG를 하든 뭘 하든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툴 중에 하나가 라쏘 툴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한 번에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쯤 땄으면은 저 얼굴 부분하고 일단 만나고 갈게요. 살색 안으로 이렇게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 보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르고 그 0번 키보드 위에 0번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뜨게 됩니다. 확대가 되어 있다가도 전체가 되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또 창이 확대 축소됩니다. 자, 요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갈로 컨트롤 키 누르고 0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눌러보면 압니다. 이게 뭔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0 마이너스 플러스 요 세 가지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뭘 눌러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다시 이제 확대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바닥이라고 했어요. 작업 명령을 이동시켜 가지고 이 상태에서 또 플러스 라쏘 툴 선택으로 자, 영역을 추가로 선택할 거예요. 그럴 때는 쉬프트 키 누르면 됩니다. 쉬프트 키 눌러서 콕콕 머리카락하고 이 얼굴하고 경계면을 잘 모르겠어요. 대충 요런 원숭이 밑에 보이죠? 보이는 것만 그냥 따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나중에 지우개를 지우면서 얼버무리면 되니까 보이는 대로만 이렇게 지금 알트키 눌러가지고 자유 곡선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검은색 뭔지 몰라도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보여. 여기는 살인 것 같고 이때 선택이 잘못됐죠. 이럴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탁 눌러주면은 자, 백스페이스는 무한정 뒤로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유 선택 곡선으로 하면서 점이 여러 개 찍혀서 그런 거고, 만약에 톡톡톡 넘어갔다가 잘못됐다 싶으면 백스페이스로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쭉 머리카락 선택했고 다시 어깨를 타 넘어가는 장면 톡톡 찍어 내려가면 됩니다. 자, 쉽죠. 물론 이쪽에 흑백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매직봉으로 따도 되고 그죠? 자석 툴로 따도 되는데 일단 라쏘 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라쏘 툴에 아주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신을 혹사시키세요. 딸 수 있는 한 최대한 라쏘 툴을 움직여서 따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따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여기 레이스가 보이죠? 이런 디테일 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알트키 누르고 자유곡선 여기는 직선 여기 가슴골 살짝 보이죠? 그림자. 그리고 마를린 monroe가 얼굴에도 점이 하나 있지만 이 온몸에 점이 좀 대체로 많이 퍼져 있네요. 자, 선택했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키 0. 자, 거의 다 땄죠? 팔 밑에 부분만 따면 되겠네요. 자, 줌키, Z키, 줌이죠? Z키로 오른쪽 왼쪽 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확대해서 L 라쏘 툴 눌러서 플러스 이대로 선택해버리면 아까 선택한 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힘들게 선택했는데 자, 컨트롤 Z 취소하시고 이럴 때 선택 합치는 거는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싶다. 쉬프트 키 누르고 콕콕 찍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것도 작은 재미라고 생각하시고 자, 손 부분은 자유곡선으로 넘어가서 자, 뭔진 몰라도 손이 뭔가를 짚고 손바닥이 뒤로 이렇게 뭉개져 있죠. 뒷부분은 이런 건 똑같이 나중에 작업할 때 뭉개주면 되니까 자, 다 선택했죠. 자, 선택한 이 살 영역을 작업하면서 여러 번 써야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러면 이 선택한 부분을 따로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단축키는 Alt S 그 다음에 V였나? 아, 맞네요. Alt S가 셀렉트 메뉴 올라가는 단축키거든요. Alt S V 세이브 할 때 V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먼로 살색 오케이. 자, 뭔가 일이 끝났는데 뭐 레이어도 그대로고 변한 게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채널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알파 채널로 먼로 살색이라고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를린 먼로의 살색을 뽑아 쓸 수가 있죠. 채널에 가서. 아, 왜 시옷이 왜 이리 많이 들어가지? 아, 그 약간 오바스러운 리액션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밑에 보시면 레이어 창의 밑에 보시면 여기 뉴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딱 봐도 종이가 한 장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하나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몬로 살색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자, 이게 알파 채널에 검은색 흰색으로 빠져있는 채널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채널에 그 레이어로 돌아오셔가지고 살색이죠. 살색을 백인이니까 좀 밝은 살색, 예, 이런 느낌의 살색, 그리고 황인쪽이면 좀 더 약간 붉은 톤이겠죠. 일단 이 색 정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색은 여러 가지 색이 겹쳐 주변 색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자, 일단 보자. 살색, 이런 약간 밝은, 예, 살톤을 찍어서 색을 채워볼게요. 자, 살색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얼굴도 가리고, 그죠? 안 되겠죠? 자, 이때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스타일을 바꿔주면 이 밑에 이미지도 드러나고 이 살색도 자연스럽게 이 몰로의 몸에 붙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컬러링 이 작업을 제가 외국에서 하는 영상들 몇 개를 보니까 소프트 라이트를 많이 쓰고 그 외에 컬러 그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몇 가지 레이어를 쓰던데, 제가 해보니까 제 스타일에는 소프트 라이트와 오버레이 요 두 가지로 올킬 할 수 있습니다. 이 컬러링 작업에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프트 라이트 여러 가지 레이어 스타일이 많이 있어요. 뭐 디졸브부터 시작해서 멀티플라이 막 할 때마다 이 색이 바뀌고 다양한 특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몸소 느끼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지, 이게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뭐 이게 뭐 중간값을 올려가지고 어쩌고 그런 공부는 전혀 하실 필요 없고, 이 레이어 스타일을 다 쓸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 중에 쓰는 건 서너 개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레이어 스타일은 소프트 라이트. 이게 한글판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프트 라이트로 색을 바꿔주면은, 자, 투명 레이어로 바꾼 거하고 또 다르죠. 투명 레이어는 약간 이 색이 먹고 들어가면서 어둡게 되는데, 자, 소프트 라이트로 색을 칠해주면은, 자, 우리가 아까 살색 채웠던 것도 발색이 되면서 밑에 검은색 그림자도 올라오죠, 흑백 사진에.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이 뭐가 이리 뽀로로거리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왜 뭐가 기분 나쁜 거지? 요즘 포토샵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이 녀석이 기분 나쁘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너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포토샵? 오버레이 아니고 소프트라이트인데, 이제 포토샵 왜 이러지? CC 실망인데. 아까는 뭐 헬프가 자꾸 뜨지를 않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금 살색을 살짝 올려봤는데, 이 소프트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지금 이 사진에는 흑백 사진이니까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그 윤곽이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색을 올린다고 이 검은색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닌데, 이 소프트라이트는 검은색 자체에도 이렇게 색을 같이 묻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적절한 색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딱 입혀놓고 나니까 좀 어색할 거예요. 어색하지만 여기서 굳이 막 색을 맞추려고 컨트롤 U에서 막 색을 돌린다든가 컨트롤 B에서 막 레드톤, 옐로우톤 섞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힘 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색 비슷한 걸 올려서 우리 살 부분 영역에 채워놨다는 거기서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색이나 뭐 치아 아니면 립스틱, 옷 이런 것들의 색을 다 정해두고 나서, 그리고 서로의 색을 영향을 받거든요. 사람의 눈이라는 게 요번에 한창 문제가 된 게 저기 흰 골드냐 아니면 파랑색 검색이냐, 그 드레스 있잖아요. 그런 문제처럼 색은 정말 시시각각 변합니다. 각각 고유한 색을 여러 가지를 꺼내놓고 보면 똑같은 색이라도 다른 색 옆에 있으면은 그 색 때문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색이 좀 어색하다고 이 살색을 어떻게 바꾸지 막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채워 넣었다는데 의의를 두고 놔둡니다. 그 다음에 헤어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헤어도 제가 미리 따놓은 게 있는데 같이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교집합을 활용할 거예요. 자, 헤어는 지금 이렇게 뭔가 디테일하게 막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자, 헤어부터 먼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쏘 툴로. 자, 이번에 뭉뚱그려 딸게요. 왜냐면 헤어는 지금 아까 우리가 땄던 살 영역과 그리고 외부 검은 영역과 두 가지만 지워주면 남는 게 헤어가 되잖아요. 자, 원본에서 컨트롤 J. 컨트롤 J는 원본은 살아있고 그 위에 새로운 레이어로 떼어내는 명령입니다. 컨트롤 J 메모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컨트롤 시프트 J는 원본을 잘라냅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색이 갈색이라 가지고 갈색이 지금 올라왔죠. 자, 이걸 쓸 일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컨트롤 J로 갑시다. 자, 그러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됐죠. 거기서 우리 사람 살색 영역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떼어낸 레이어에서 델리트 키를 눌러주면 날아갔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겉에 검은색만 따면 됩니다. 간단하죠? W 매직봉입니다. 같은 색만 이렇게 한 번에 따주는 기능을 하고 중간에 이 수치를 변형시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따주기도 하고 좀 더 그 영역 자체가 이거 보세요. 안 따지죠 거의. 요 값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너무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수치 한 26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15, 저는 11을 주로 쓰거든요. 15 정도로 해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 CS5부터 추가된 기능인 것 같은데 컨트롤 알트 R.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리파인 엣지. 자, 이 선택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칠해주시면 돼요. 물론 이쪽에 그게 있어요. 뷰 있죠. 뷰에서 저는 주로 뭘 쓰냐면 오버레이를 씁니다. 오버레이를 선택하시면 내가 얼만큼 선택했는지 빨간색으로 한눈에 보여주니까 좀 더 작업하기 쉽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상태에서 그냥 브러쉬로 머리카락이 만나는 부분과 이렇게 쭉 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가 계산을 해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영역이 덜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의치 않고 이렇게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머리카락과 자, 금방 키보드 P 옆에 보면 대괄호가 있거든요. 대괄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왜 땡땡거리는지 모르겠는데 브러쉬 사이즈가 조절이 됩니다. 적당한 브러쉬 사이즈로 머리카락 옆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라려? 그렇지. 얘가 한 번씩 포토샵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선택을 했다 싶으면 OK를 눌러주면 되죠. 지워볼게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남아있네. 얘 안 그랬는데 얘도 왜 이러지? 제가 아직 이 툴에 좀 미숙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컨트롤 알트 R 다시 리파인 엣지로 한 번 더 따주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따서는 안 되나? 아까 연습할 땐 잘 됐는데. 그거 참 희한하네요. 두 번 해주니까 그나마 떨어졌는데 이런 끝부분이 좀 깨질 것 같은데. 일단 뭐 개의치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머리카락 땄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머리카락 선택을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이 영역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Alt SV Save Selection. 이거는 머리카락 헤어라고 이름을 정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채널 탭에 가보시면 뭘로 살색과 헤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은은하게 따져 있는데 좀 깨졌네. 실망인데. 여하튼 뭐 가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갈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색이 변하는 거하고 이런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헤어 땄잖아요. 이 헤어 색상 자체를 바꿔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헤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아까 우리 마릴린 몰로 같이 봤죠? 머리색이 거의 금발인데 거의 밝은,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금발이었습니다. 약간 요런 톤으로 일단 칠을 해줄게요. 이런 뭐 살색하고 똑같은데 그죠? 감당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 자, 똑같이 소프트 라이트로 일단 색상을 바꿔줬습니다. 자, 뭔가 좀 허접하지만 뭔가 모르게 컬러풀해진 것 같아요. 근데 좀 음영이 좀 날아가는 느낌이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머리카락 어두운 부분에 색이 먹히면서 왜 이리 땡땡거리냐 오늘따라. 이렇게 검은색이 색이 먹히면서 약간 음영이 죽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데 일단 봐주세요. 오버레이로 마지막에 색을 잡으면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드레스는 제가 아까 따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지고 올게요. 여기 따놓은 게 있죠. 따놓은 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딴 걸 가져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덜 따진 부분이 있네. 잘라서 툴러 Alt키로 선택 영역을 취소하는, 예, 잘라서 툴러 Alt키를 누르면, 아까 Shift 키를 누르면 선택이 플러스 되죠. Alt 키를 누르면 그 선택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Alt S V. 자, 이 드레스죠. 드레스. 자, 그럼 디셀렉트 하더라도 컨트롤 D 누르면 선택이 취소되는 겁니다. 디셀렉트. 드레스. 그쵸? 헤어. 그리고 살색.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만 있으면 그죠?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인물만 오늘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 가능한데, 만약에 뒤에 배경이 많거나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레이어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간단한 인물 사진 한두 개로 트레이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걸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레스 선택해서 자, 레이어를 또 하나 추가할게요. 추가해서 뭐라고? 소프트 레이어, 소프트 라이트 선택하시고 색을 채워줍니다. 드레스 색상을 이 당시에 뭐가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주 촌빨 날리는 색깔인데 지금부터 이제 영역을 세팅하고 색을 입히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색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현대 사람들 눈에도 어색하지 않는 색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은 이제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좀 더 사진이 리얼해집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레스 색상부터, 이 당시에는 뭐 은갈치 드레스도 유행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흑백 사진이니까 굳이 은갈치를 하면은 그죠, 더 표현이 안 되겠죠. 금색이요, 또꼬미님. 저도 그래서 사실 아까 여러 가지 색깔 해보다 보니까 금색이 제일 어울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빨간색 하니까 너무 강렬하고 노란색이 금색이죠. 가장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금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채도를 다시 올려가지고 금색이라 하면은 그죠, 녹색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파란색도 좀 그렇고 보라색도 너무 튀는 것 같고, 이 사진에 가장 착 달라붙는 색상은 이 정도 금색 어떨까요? 괜찮죠? 자, 컨트롤 U 누르면 휴 세츄에이션 메뉴가 뜹니다. 단축키 컨트롤 U, 위에 색상 게이지를 움직이면 이 전체 색상이 바뀝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골드 색상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세츄에이션, 채도죠. 채도를 빼면 채도가 빠지고 올리면은 더 금색으로 발색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그죠, 18K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당한 골드 톤을 찾아 이미 이 마를린 먼로 여사님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망사를 입혀요? 물론 포토샵은 불가능한 툴이 아닙니다. 망사를 입힐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강좌가 아니니까 망사 강좌는 연말에 제가 특집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 일단 골드 드레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살색, 어려운 살색, 살색 한번 컨트롤 U에서 바꿔볼까요? 자, 이 컨트롤 U에서 일단 초보자분들은 다 해결을 하려고 하시면 편할 거예요. 물론 디테일 파고 들어가면 컨트롤 B에서 색상을 미세하게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컨트롤 U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망사. 믿음, 소망사랑. 믿음, 소망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망사.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망사는 찬양해야죠. 뜬금없는 소리는 치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피부톤이 바뀌죠. 자, 이런 보거스 헐크네, 헐크. 헐크면 안 되겠죠, 그죠? 백인인데, 마릴린 먼로가 백인인데 푸른 톤도 아니고, 이 미세한 톤 차이에서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색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건 너무 창백해 보이고 이 정도 톤에서 채도를 좀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동양인 삘이 나죠. 동양인 삘이 나는데 이때 또 위에 혓발을 살짝 움직여서 너무 누런데, 이때 이제 이 양쪽에서 선택해야 될 때 멈춰서 OK를 해줍니다. 일단 OK를 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컬러 B, 컬러 밸런스 컨트롤 B 누르면
컬러 밸런스 메뉴가 뜹니다. 이때 이 전체 피부톤에 우리가 색을 더해줄 수 있어요. 딱 직관적으로 보이죠? 하늘색, 진한 파랑색, 그린색, 그리고 마젠타, 옐로우, 노란색, 레드, 빨간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야, 마를린 먼로는 이미 백인인데 왜 자꾸 망사를 입히려는 흑인이 어떻다는 근데 그것도 재밌겠다, 그죠? 근데 힘들죠. 백인으로서 사진을 찍어서 빛을 받고 다 음영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흑인 톤으로 가려면 굉장히, 물론 이것도 역시 포토샵은 신의 툴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옐로우 톤을, 레드 톤을 살짝 올리고, 그리고 옐로우 톤을 살짝 추가를 해볼게요. 좀 약간 누리끼리한 느낌이 들지만 이게 골드 드레스 때문에 전체가 약간 누리끼리해 보이는 경향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 정도 톤에서 오케이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하는지는 쉬운데 그 다음에 힘든 게 색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헤어톤을 한번 바꿔가면서 또 이 피부톤과 한번 조화를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톤은 컨트롤 U, 역시 위에 색을 바꾸면 이렇게 머리가 바뀌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멀로가 이 당시 거의 백발처럼 은발이라고 하죠. 물론 제가 처음에 세팅했던 색상은 완전한 옐로우 톤이었거든요. 옐로우 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옐로우 톤으로 작업을 선택해서 색을 쳐야죠. 자, 이런 옐로우 톤으로 해서 제가 금발이라고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발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은혜색, 밝은 은색에 아주 빛나는 하얀 피부보다 더 밝은 헤어 색상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색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컨트롤 U 해가지고, 자, 어때요? 자, 금방 끝까지 게이지를 옮겼더니만 약간 블루톤이 강해졌죠? 한번 볼게요. 자, 색을 찍었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 톤이, 그죠? 블루톤에 가깝죠? 블루톤에 가까운 색상이 되니까 머릿결이 약간,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금발이라고 치면 약간 옐로우 톤일 텐데, 이 정도, 그죠? 한번 찍어볼까요? 옐로우 톤인가? 거의 회색 톤이네요. 근데 옐로우에 있는 회색 톤이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옐로우 톤과 레드 톤을 추가하면은 요런 백발 느낌이 있을 테고, 또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컨트롤 B에서 샤이언각과 블루 톤을 추가해서 약간 푸른 톤이 감도는, 그쵸? 레드 톤이네? 푸른 톤 안 올라가냐? 푸른 톤이 감도는데? 얘가 왜 그러지? 여하튼, 푸른 톤이 감도는 다시 올려볼게요. 제가 채도를 빼서 그런가? 컨트롤 U, 채도를 올려가지고, 약간 어둡게, 푸른 톤이 너무 좀 과하게 들어갔네. 보이시죠? 막 날아갔잖아요. 그죠? 자, 어느 톤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약간 푸른 톤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B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에 블루 톤 살짝, 그리고 샤이언각 살짝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머리 색상이 약간 좀 밝은 은색, 할머니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요 정도 색상으로 한번 일단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피부톤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상태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작업을 했던 오드리 헵번 작업 기억나시죠? 그때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진짜 바꿨던 것 같아요. 피부톤을 잡느라고. 원래 제가 피부톤 재색을 못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색깔 잡아가기 힘들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U, 세츄에이션을 약간 빼보기도 하고, 그쵸? 톤을 이게 피부톤은 또 위험한 게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컨트롤 U에서 라이트 값을 좀 올려서 약간 밝은 톤에 오케이 하고, 컨트롤 B에서 레드 톤을 살짝만 추가를 해볼게요. 이 정도? 너무 또 할머니 같나? 요 헤어톤을 약간만 더 어둡고, 그 다음에 옐로우 톤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계속 잡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헤어 라인과 그 두피, 이 경계 라인이 굉장히 지금 어색하죠? 이렇게 켜놓고 보면 감이 오실 건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요거는 작업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이쯤 정리를 하고 오버레이 레이어의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세 가지 레이어, 소프트 라이트 레이어 세 가지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추가한 레이어는 레이어 스타일을 오버레이로 바꿔줍니다. 오버레이. 자, 그 후에 여기 위에서 채색을 하게 되면은 브러쉬 툴로, 자, 브러쉬 툴은 부드러운 브러쉬로 보이시죠? 여기 부드러운 브러쉬로 채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 조절은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브러쉬 사이즈가 커지고 아래 위로 움직이면 퍼짐 정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로 적당한 사이즈로 바꿔서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붉은 톤을 한번 칠해 볼게요. 오버레이 레이어가 하는 하는 일에 대해서, 자, 위에 오퍼시티가 붓의 투명도인데 100%라면 칠하는 순간 붉게 변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런 색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색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오퍼시티, 투명도를 아주 줄여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18 브러쉬 투명도를 18%. 18%면 도 진하죠. 아, 너무 진하네. 안 되겠다. 6%. 자, 칠하니까 색이 변하는데 만약에 지금 저는 지금 타블렛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피랍이 또 먹히죠. 살짝만 브러쉬 터치해주면 볼이 발그레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거의 표는 안 나지만 껐다 켰다 해보면 색이 분명히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요. 느껴지시나요? 붉은 톤이 살짝 묻어나죠.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 미세하게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포토샵 기술은 둘째 치고 이제 거의 뭐 미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맞습니다. 미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만드는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은 미술에 대한 조예가 없더라도 이런 아주 섬세한 터치라고 하면 좀 전문적으로 들리는데 조심스러운 클릭질로 그림을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 생짜 빨간색을 쓰지 마시고 약간 어두운 붉은 톤을 써버리면 색이 좀 더 덜 묻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바뀌긴 바뀌죠. 여러 번 칠하면은 좀 더 진해집니다. 자, 요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레이 레이어 하나로 올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아까 원래 지금 사진에 비해서, 그죠? 색을 입히고 나니까 뭔가 붕 떠버렸어요.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그래서 원래 사진의 이 진한 음영을 오버레이 톤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검은색으로 잡아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배우의 화색이 도는, 지금 굉장히 밝게 웃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붉고 어두운 톤으로 저는 이 헤어와 헤어라니까 좀 없어 보인다. 그죠? 머리카락과 이 볼 사이에 음영을 이런 식으로 볼 터치를 하듯이 음영을 잡아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그냥 제가 생각해 본 방법인데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그리고 가슴팍에 약간 더 혈색이 잘 돌겠죠. 한 10%로 올릴게요. 혈색이 잘 돌 것 같습니다. 약간 색톤을 올려가지고 가슴 부위 쪽에 약간 혈색을 돌게 하고, 그리고 어깨 라인 이쪽에는 좀 어둡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너무 검은색 하니까 칙칙해 보인다. 그러면 붉은 톤이 살짝 있는 검은색으로 확실히 그냥 검은색 칠하는 거 다르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검은색으로 칠하면은 그냥 어둠이 계속 추가되는 느낌인데 약간 붉은 톤이 들어간 어두운 붉은 톤으로 오버레이 톤을 칠해주면 분명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어깨톤 음영 넘어가서 자, 이쪽에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약간 붉은 톤으로 음영을 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골드 톤에도 붉은 톤으로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화이트로 칠해도, 화이트는 좀 조심스러운 게 칠하면은 색이 날아가면서 밝아지거든요. 자, 여기 빛 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화이트 오버레이 톤으로 해주시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자, 물론 컬러 닷지라고 또 다른 레이어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빛 받는 부분은 화이트 오버레이 브러쉬로, 그러니까 제가 이 오버레이 레이어 하나로 올킬 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화이트로 칠해주시면 빛 받는 부분, 이 외에도 어깨 쇄골 라인이라든가, 그쵸? 아니면 턱에 이렇게 빛 받는 부분, 그리고 코, 콧등, 아니면 볼, 이런 데 뭐
지금 거의 변화가 안 느껴지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하는 게 있습니다. 다 칠해놓고 보면 여러분 느끼실 텐데, 자 여기 이런 어깨 반사광 살짝 잡아주고 이런데 살짝 칠해주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죠. 자 드레스 부분에도 검은색으로 음영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은 좀 더 이제 가슴 윤곽이라든지 왠지 좀 가슴 윤곽이라든지 이런 주름의 음영 같은 게 살짝 잡히게 됩니다. 이런 건 많이 해보시면은 해볼수록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껐다 켰다 해볼까요? 아까 멀건 것보다는 자 우리 저 가슴 밑부분만 봐도 그죠? 어두운 부분이 추가되면서 좀 더 이렇게 볼륨감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윤곽이 확실히 보이죠? 자 이렇게 오버레이 레이어로. 근데 이걸 그림에 취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너무 칠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다시 셋백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그 히스토리에서 물론 돌릴 수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20몇 번까지 정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오케이 해두고 1차 톤을 잡았다고 해줘. 그러면 이게 이름을 1차 톤 잡음이라고 적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서 이것도 역시 오버레이 레이어로 만들어서 2차 톤에 들어가는 거죠. 브러쉬 톤으로 자, 또 붉은 톤, 이번에 옐로우 주황 톤으로 해볼까요? 주황 톤으로 자, 이 얼굴 전체의 윤곽, 지금 이 덩어리를 보는 거죠. 이 원기둥으로 보고 이쪽이 제일 밝은 구간이고 이쪽이 어두워지는 구간입니다. 자, 이 덩어리 전체를 그냥 잡고 이렇게 어둠을 주는 거죠. 자, 이쪽 가슴 쪽에도 가슴 쇄골 부분에 한번 툭 찍어주고 들어간 부분 점점 브러쉬를 줄여가면서 잡아주고 자, 턱 부분 음영과 그런 부분. 자,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좀 설명이 좀 미흡하거나 좀 말도 안 되는 미술학도들이 보면은 저 무슨 저 망언이 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아 저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하시고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들은 혹시 저한테 첨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뭔가 좀 약간 핏기가 없어 보여 가지고 아까 생 붉은 톤으로 그쵸? 브러쉬로 이 당시 옛날 유행했던 화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한번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이 볼 이쪽을 살짝 터치를 해가지고 생기를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할 때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머리란다. 눈두덩이에도 분명히 색조 화장을 옛날 배우지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주 연하게 표현해 줄게요. 자, 어느덧 생기가 살짝 돌았습니다. 그렇죠? 음영도 잡히고 아까보다 생기가 좀 돌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눈 그리고 눈썹, 입술, 치아, 잇몸까지 디테일하게 잡아줘야지 디테일이 살아나죠. 자, 이 얼굴 색칠 부분에서 선택해서 지우개 툴로 직관적으로 볼게요. 지우개 툴로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개 툴로 지울 때도 약간 부드러운 브러쉬로 그죠? 지우면 됩니다. 그냥 대놓고 100%로 자, 지우면 지운 만큼 살색이 날아가죠. 자, 그래서 지우개 툴로 브러쉬 사이즈 아까 뭐라 했죠? O, P 옆에 대괄호 열기 닫기로 브러쉬 사이즈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브러쉬로 눈만 빼고 지워주는 거죠. 지우개로 지금 눈썹도 살짝 지워주고 눈썹도 살짝 지워주고 눈 부분 살짝 지워주고 약간 좀 무서워지는데 작업 중이니까 이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입술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치 화장하듯이 사랑하는 연인의 화장을 대신해 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지워 나갑니다. 뭔가 쪼코 분위기가 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이 완성되고 나면은 살아날 거니까 이렇게 입술과 눈 부분 색을 지워줬습니다. 자, 지워놓고 나니까 이쪽에 너무 많이 지웠죠. 그럴 경우에는 눈썹을 다시 수복해야죠. 라서 툴로 아니면 아이가 스포이드 단축키거든요. 눌러서 이 색을 찍어가지고 다시 브러쉬 툴로 칠해주면 됩니다. 지금 10%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100%로 이렇게 칠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라서 툴로 잘라서 이렇게 컨트롤 I 키로
컨트롤 알트 키로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선 라쏘 툴로 해서 다시 선택을 해서 I 키로 색을 찍어서 색을 채워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레이저 단축키 E 지우개로 눈썹만 부드럽게 살짝만 지워줄게요. 아까 너무 지워가지고.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살짝. 다시 뒤로 물러나서 보면은, 예, 이런 상태가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입술부터 한번 칠해볼게요. 입술 다시 레이어 추가해서, 무슨 레이어? 소프트 라이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은 무슨 색? 옛날 사람들은 아주 붉은 톤을 많이 칠했잖아요. 약간 어두운 붉은 톤으로 해가지고, B 브러쉬로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자, 오퍼시티는 100%로 갑니다. 100%로 가서 화장하듯이 입술을 칠해 주시면 돼요. 약간 번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화장한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살짝 칠해 주시면 입술이, 자, 이쪽 부분에는 어디가 입술이고 잘 모르겠죠. 적당히 그냥 붉은 톤 뚝뚝 밀어주세요. 어차피 입속도 약간 붉은 톤으로 사람 입속이, 그쵸? 보이니까. 자, 새빨간 붉은 톤. 와, 금방 피를 빨아먹은 드라큘라 마냥 붉은 톤의 입술을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옛날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입술 라인을 끝까지 칠해가지고 강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칠해서 입술만, 그쵸? 색을 칠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멀리서 딱 보게 되면은 그럭저럭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컨트롤 U. 역시 맨 밑에 거 라이트 값을 올리면은 밝아지고요. 내리면 어두워지고, 채도를 더 넣고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입술 색깔도 바꿀 수가 있는데 붉은 톤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채도를 약간 떨어뜨려서 라이트 값도 약간 어둡게, 더 어두운, 너무 빨간가? 약간 밝힐까요? 밝히고 채도를 좀 떨어뜨릴까? 아닌데, 아주 새빨간 붉은 톤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채도를 살짝 빼보죠. 오케이. 자, 입술. 뭔가 좀 어색한 듯 하면서 입술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놔두고, 아까 우리 헤어, 그리고 피부, 그리고 드레스 색감을 바꿔줬듯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잇몸도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레이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물론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하나씩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입술,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는 피부, 그리고 이 녀석은 헤어네요. 헤어. 왜 꼭 저것만 영어로 쓰지? 자, 이건 드레스겠죠. 옷.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잇몸 선택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라고 했다고. 다시 브러쉬 툴로 잇몸 색은 약간 핑크빛 요런 핑크빛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레이어? 소프트 라이트. 그렇죠? 오늘은 소프트 라이트의 날입니다. 자, 여기 치아 말고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잇몸이 되겠죠.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멀리서 보면 뭉개지더라도 이런 색상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지. 잇몸하고 저거 입속하고 같이 갈까요? 입속도 약간 핑크빛인데 약간만 더 어둡게 해서 살짝만 칠해줄게요. 살짝. 자, 잇몸하고. 자, 왠지 가까이 볼 때는 엉망이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럭저럭, 그죠? 잇몸 색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치아. 치아도 색이 있나요? 흰색인데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그대로 두면은 칙칙한 흰색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색과 색 사이에 있는 그 색은 자기의 색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치아가 하얗게 보일 수 있는 톤을 잡아줘야 됩니다. 옐로우 톤이든 블루 톤이든 레드 톤이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치아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브러쉬 툴로 칠해주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아 색상은 약간 푸른 톤으로 가볼게요. 저 푸른 톤에 회색 톤이 묻어있는 이 톤으로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모르게 색이 입혀지면서 뭔가 이 치아가 더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자, 지금 이제 강자라고 약간 좀 대충 칠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약간 더 꼼꼼하게 칠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치아 금방 칠한 거 뺐다 끼웠다 해볼게요. 빼니까 뭔가 이빨이 다 썩은 것 같잖아요. 썩었는데 켜니까 약간 치아가 이렇게 발그레 빛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이 상태에서 치아에도 음영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푸른 톤에서 약간 더 어두운 톤으로 브러쉬로 약간 작게 해가지고 어두운 부분은 블루톤, 좀 더 어두운 블루톤으로 할게요. 블루톤으로 해가지고 요 치아 사이, 잇몸과 만나는 요 사이 부분, 이런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음영을 어두운 블루톤으로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나중에 색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을 보니까 이렇게 루즈가 약간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툴, R키입니다. R키를 누르면, 자,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R키 누르면 여러분들 셋 중에 하나 선택이 될 건데, 손가락 보이시죠? 손가락. 말 그대로 화장 이렇게 여자친구 입술에 고추장이 묻었어요. 그럼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밀어서 닦아주겠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튀어나온 녀석은 손가락으로 살살 밀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부족한 부분은 밀어 올려주고, 이렇게 약간 더 나간 부분, 이런 아주 미세한 한두 픽셀 차이로 이 외모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거의 뭐 지금 화장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컬러링 강좌라고 치고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여하튼 이런 디테일들이 디테일한 그 컬러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헤어라인 어색한 것도 마찬가지로 피부 레이어 선택해서 이렇게 밀어주거나 당겨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피부와 헤어라인 이 두 가지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두 가지 레이어를 컨트롤 2로 합칠 수가 있거든요. 합쳐주고 이걸 뭉개주는 게 좋은데 이게 약간 좀 고급 팁인데 일단 초보자분들 여기까지는 안 따라 하시더라도 일단 설명을 해둘게요. 합치면 다시 노멀로 바뀝니다. 레이어 스타일이. 그러면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상태로 켜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이 경계 라인을 뭘로? 손가락으로 아래로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이 먹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머리카락이 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살색이 올라가기도 하고. 자, 그 경계가 있을 때, 자, 너무 많이 올리면은 어색한 게 눈에 보여요. 이럴 때는 머리카락을 내려서 맞춰주고, 이렇게 영역을 맞춰주면 됩니다. 약간 내리고, 내려보면은 분명히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살짝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살색을 먹어 들어갔다가 헤어톤을 살짝 밀어준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경계를 자연스럽게, 요즘 경계가 깨진 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R툴로 살색을 쭉 밀어보면은 분명히 어색한 게 보여요, 눈에. 아, 이건 머리카락 같은데 싶으면 다시 머리카락 색으로 살짝 밀어줍니다. 이런 작업을 반복해가지고 헤어라인과 우리 피부톤과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눠주는 거죠. 좀 더 부드럽게. 자, 이렇게 막 잘려있는 듯한 느낌을 손가락 스머지 툴로 눌러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트림이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 어깨 부분도 어색한 걸 이렇게 밀어주면은 자연스러워졌죠. 턱과 머리가 만나는 이 부분도 잡고 살짝 흔들어주면은 마치 물감이 살짝 번지는 느낌처럼 아주 끝부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특히나 흑백 사진은 좀 선예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나요? 그런 사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뭉그러진 외곽 라인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워낙 작은 사진이라서 이 안구에 대한 채색은 하지 않을게요. 요 눈썹에 대한 채색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회색 로 생각을 하면은, 자, 피부 요 먹히는 부분하고 드레스 부분에 요 먹히는 이런 부분도 살짝 정리를 해주면 좋거든요. 드레스 레이어 선택해서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약간 뭉개지는 이런 느낌 필요한 것 같아요. 살짝 요건 살색을 선택을 해서, 자, 이런 디테일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 파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진짜 이쪽 눈이 너무 시커멓다, 그죠? 딱히 그 안에 들어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너무 새카매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눈이 너무 커 보이죠? 이 부분은 살색으로 밀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테스트 할 때는 괜찮았는데
흰 동자를 살짝 먹어 들어가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색상을 지금 제가 입혀봤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에이, 이게 뭐야, 그렇게 리얼하지 않은데 싶어도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요걸 이 과정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서 이 색상을 맞춰가는 게 좋죠. 예. 그렇죠. 쥐잡은 거 같죠. 근데 이 당시 이렇게 빨간 톤이더라고요. 다 대부분 보니까. 특히나 마를린 몬로는 더욱더 붉은 톤을 강조를 하던데, 아, 이거 어렵네요. 이 색상 맞추기가. 이 정도 톤이면 괜찮으려나? 이 정도 약간 진한 갈색 톤, 요런 느낌. 자, 이게 이제 뭐 굳이 또 추가를 하자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또는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또는 레벨 또는 커브 이런 것들을 추가해 가지고, 그렇죠? 자신만의 톤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콘트라스트만 살짝 올리는 걸로. 자, 레벨은 지우고 콘트라스트만 살짝 올려도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아까 테스트 했을 때보다는 조금 컬이 떨어지는 아까 입술 까맣게 칠한 레이어요? 아니요, 이게 빨간 레이어. 이겁니다. 치아, 잇몸, 입술. 요것도 아까 제가 입술 그 피부 레이어에서 지운 거죠. 지워서 이 검은 원본 레이어가 올라온 거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잇몸 색상도 마찬가지로 살짝 밝혀준다던가 채도를 뺀다던가 색을 바꿔줘야 되겠죠. 잇몸, 치아도 마찬가지로 톤을 약간 옐로우 톤, 이 톤이 낫나? 자, 정답은 없습니다. 각 사진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작업을 쭉 그렇죠. 요즘에 그 핑크가 워낙 많다고 하잖아요. 핑크 종류가. 뜬금없는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그 흑백 사진 컬러링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단출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낮에 테스트할 때는 이 은발로 하지 않고 금발로 했었거든요. 낮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리면, 근데 어째 보니까 금발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피부 톤도 그렇고. 자, 한 사람이 같은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좀 더 할머니처럼 보인다, 그죠? 오른쪽이. 왼쪽이 약간 더 피부톤이 생기가 있어 보이는데, 이 미세한 색감 차이를 잡아가는 건 포토샵 스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타고난 사람 두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건데, 저는 좀 많이 못 해봐가 뭔데다가 타고나지도 않은 색감 때문에 좀 떴네요. 이 좀 약간 마를린 몬로가 아파 보입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약간 황인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자, 마지막 팁이라고 하나 드리면 레이어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색을 검은색 레이어를 칠해줍니다. 칠해주죠. 그 다음에 컬러 닷지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이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흰색 브러쉬로 칠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빛이 나죠, 그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죠. 너무, 그죠? 진한 하이라이트는 필요가 없으니까, 오퍼시티 10% 정도로 줘서 가슴골이라던가 아니면 얼굴에 하이라이트 받는 부분, 아까 드레스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칠해서 하이라이트를 잡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본 흑백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오른쪽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아까 작업한 게 너무 엉망이네. 얼굴이 누렇다, 그죠? 뭔가 모르게. 이건 좀 생기가 넘치는데, 아까 진짜 대충 찍었는데, 이거 테스트 한다고 잘 나오길래 이번 사진은 잘 나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강좌를 진행했는데 영 엉망이네. 자, 원본 흑백 사진이 색상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집안 장롱 구석구석에 있을지 모르는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흑백 사진, 학창 시절에 젊었을 때 흑백 사진을 꺼내가지고 스캔 받아서, 또는 사진을 찍었어도 상관이 없죠. 그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컬러링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생신 때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좀 약간 미흡한 강좌가 됐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포토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아트웍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퍼포먼스 영상을 몇 번 올렸었는데 그 강좌로도 한번 봤으면 한다는 분도 몇몇 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옛날 사진 컬러라고요? 메롱님이 좀 나이가 좀 어리셔가지고 부모 세대가부터 컬러 사진인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죄송합니다. 아, 하긴 나이 어리신 분들은 부모님 사진도 대부분 그 컬러겠네요. 그죠? 하긴 저도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컬러가 약간 있거든요. 흑백하고 70년대쯤이면 컬러와 흑백이 약간 섞이던 그런 시절 같아요. 여하튼 예, 한번 강좌를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포토샵 아트웍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한 건축 이야기도 계속하고 그러면 오늘 흑백 사진 컬러링 강좌 이렇게 은근슬쩍 제가 파일 바꿔놨죠. 잘 된 걸로. 아, 이 헤어스톤을 약간 이러니까 스칼렛 요한슨? 제대로 빼고 약간 밝은 톤에 그러고 보니까 멀로의 헤어 색상은 정말 오묘한 색상이네요. 더 이상 손댔다간 큰일 날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이론적인 내용만 보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